네, 이번 동계올림픽에선 무엇보다 스노우보드의 선전이 빛을 발했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 또 동메달까지 쓸어 담으면서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발돋움했죠. 오늘 인터뷰 시간,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선사한 선수죠. 스노우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스노보드 알파인 선수 김상겸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고된 일정을 또 소화하고 네. 급하게 귀국을 하셨고 또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은메달리스트 소개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실제 은메달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값진 메달이잖아요.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자랑 여기 한번 이 메달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게 뒤에인데 좀 기스가 많이 가가지고 지금 네, 이거 되게 반짝거리는데요. 역시 값진 메달인 만큼 또 이렇게 번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 끝내신 소감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첫 메달이기도 하고 은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현재도 좀 꿈에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너무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네. 그게 어떤 감정일까요? 뭐 이게 은메달을 땄다라는 그 이제 엄청난 성과에 대한 그런 네. 뭐 벅찬 감정일까요? 일단 저도 이제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정말 이제 현장에서는 16강 안에 드는 선수들이 전부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로프나 이제 눈 상태 그런 게 다 저한테 맞아 떨어져가지고 뭔가 자신이 있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게 모든 조건이 그래도 맞았던 그런 네. 굉장히 행운과도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출전 선수들 가운데는 또 가장 먼저 귀국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비자 문제로 귀국을 빨리 하긴 했는데 일정이 하루에 거의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씩 일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도 못 하고 아. 지금 계속 이제 인터뷰나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운동에 집중을 해야죠. 네, 아무래도 정말 우리나라의 또 역사적인 순간을 선사해 주셨고 또 워낙에 값진 은메달이라서 이렇게 각종 인터뷰 요청도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동계올림픽 얘기 한번 좀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설상 종목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런 굉장한 성과를 냈어요. 메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스타트를 또 끊어주셨는데 네. 이번 우리 설상 종목의 이런 자랑스러운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선수들이 이제 최가운 선수, 유승훈 선수, 이채훈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제 메달을 땄는데 앞으로도 이제 올림픽이 선수들한테는 이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앞서 좀 가장 맞이였다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맞이였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고 또 3전 4기의 올림픽이었다는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스노우보드 경기를 쭉 치러내시면서의 기분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올림픽을 이제 4번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위를 한 거라서 네. 정말 여태까지 한 게 보상받는 느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 아팠던 경기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은퇴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은메달을 따서 그런 게 다 보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메달을 땄던 그 경기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 선수였는데 그 경기 결과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0.19초 차이로 이렇게 네. 갈렸는데 네. 그래도 또 결승 상태가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더 값진 은메달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벤자민 칼 같은 경우는 올림픽 메달이 엄청 많아요. 네. 소치부터 해서 그전 2010년 밴쿠버부터 이제 메달이 계속 있던 선수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싶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운영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은메달을 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후회 없는 경기였다.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해서 지금 이거 은메달도 지금 꿈 같아요. 저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네. 한번 또 기분 좋게. 네. 정말 정말 값진 은메달입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또 이런 경기까지 오시기까지 또 네 번째 올림픽 도전이라는 또 이런 긴 시간을 걸리기까지 네. 정말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렇지만 스노보드를 타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쫓아본 적이 없다. 네. 정말 정말 스노보드가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고됐던 여정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생업을 병행하면서 또 이런 선수 생활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네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택배 상하차도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는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약품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약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 실험하는 그런 알바도 했었고 네. 네, 다양한 알바들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스노보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지 하나로 계속 일을 하면서 스노보드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아까 뭐 이제 굉장히 아쉬웠던 또 지난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그래서 또 네. 은퇴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또 이번까지도 또 도전을 했던 그 원동력에는 제가 보기에도 또 가족분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분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본인이 테토남인데 네. 요즘에는 눈물 버튼이 좀 생긴 것 같다. 네네. 근데 이 말이 아무래도 그 메달 따고 나서 그 아내분과 영상 통화를 했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또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이 장면 보고도 또 많은 분들이 뭉클해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으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그 영상은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SNS에 올라오고 나서 알았는데 의도를 이제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이제 축하를 해주려고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네. 제가 그냥 울기만 하니까 이제 그 이제 서로 우는 장면이 담긴 모습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셔서 많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아, 많이 정말요? 울컥하더라고요. 아, 우시지는 않으셨고. 살짝 살짝 고이는. 네. 네. 근데 정말 저도 왜냐하면 사실 운동 선수가 제가 아닌 입장이고, 네. 근데 또 그런 데서 근데 정말 그 말없이 진짜 눈물만 이렇게 딱 흘리는 그 모습이 네. 아 그동안 이 선수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자리까지 왔으며 또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또 버텨주셨기 때문에 또 그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도 이제 가는 여정이 좀 길었고 메달을 만들어내기까지 길었기 때문에 네. 그 메달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계속 그 과정이 실패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은메달을 땀으로써 뭔가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값진 결과 그리고 또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사실 굉장히 다사다난했고 지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보면 이번 설상 종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왔고 하지만 이 스노우보드의 실상이 뭐 에어매트 하나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의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이번에 값진 성과가 나온 거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특히나 이런 스노보드 선진국들과도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네. 훈련 여건에 대한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가까운 일본만 해도 스키장 규모 자체에서 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매트는 이제 뭐 파이프나 슬로프 스타일 이 선수들한테 필요한 거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프에서 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눈 위에서 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만 해도 스키장 내에서 이제 인조 잔디를 깔아서 그 위에 물을 뿌려놓고 거기서 이제 프리라이딩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희 종목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키장 한 군데에서 그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아예 좀 여름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나 이제 전지훈련을 못 가는 선수들한테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생긴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대회에 나갔던 유승은 선수나 최가원 선수 이런 선수들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훈련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네. 굉장히 우리나라 선수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이게 또 바람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네. 이런 선수들이 바라는 지원이 되려면 뭐 앞서도 살짝 짚어주셨지만 네. 어떤 부분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 뭐 스키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나 그런 걸 깔 수 있는 리조트들이 뭐 그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보드나 스키 팀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3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선수 육성까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네. 그래도 더 이렇게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은메달을 안겨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은메달을 안겨주신 종목,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종목이 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2030년에는 종목이 저희가 없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한 80%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이나 6월까지는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건지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청률이나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유입의 문제라고는 들었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미 또 선수님처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도 또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또 보여주고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으로는 희망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스포츠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 선수들이 이제 뭐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반대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 선수도 80년생이고 저랑 붙었던 선수가 8강에서 붙었던 선수가 그 선수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핑계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메달 따신 직후에 네. 뭐 나이를 밝히시면서 나도 이 나이에도 메달을 땄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것도 아마 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떠오른 소회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아무래도 제 그 좌우명이 느리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는 선수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정말 좀 포기 안 하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또 선수님도 앞으로 이제 훈련에 계속 매진을 하실 것이고 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설상 강국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고교생 스노보더들이 또 대거 등장하기도 했고 이런 후배들의 활약 보면 당연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제 성적을 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제 10대, 20대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나이는 이제 37, 만으로 37이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올림픽 메달을 따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후배들이지만 또 자극이 되는 이런 존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또 어린 선수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당연히 또 기대를 하고 계시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스노보드에서 메달이 이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버지가 렌탈 사업을 하시진 않지만 이제 얘기 듣기로는 보드 강습이 늘었다. 아,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어서 아마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네. 훈련을 매진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4년 뒤에 열리는 이제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우리 선수들의 활약 또 선수님의 활약 네. 또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목표 또는 각오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당장 이제 내년에 세계 선수권이 있어서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다 보면 이제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이제 너무나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곧바로 있을 세계 선수권에 4년 뒤에 있을 올림픽 여기서까지도 이제 메달을 다시 한번 또 노려서 도전을 하는 이런 7.8기의 자세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